네, 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권홍입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업주가 노동법적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고, 그리고 꼭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대기업이나 노동조합 같은 곳에서도 많이 주시는 질문인데요. 대기업이나 노동조합 같은 곳에서 많이 주시는 질문은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주가 노동법적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것들, 대표적인 것 5가지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사업주가 꼭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것들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 실익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사업주가 노동법적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 최저임금입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1명 있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2022년 최저시급은요, 9,160원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주휴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최저임금을 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요 1,992원입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간으로는 209시간이 나오고요, 금액으로는 191만 4,440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입니다. 보통 시간의 근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데, 정확한 용어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라는 용어가 맞고요. 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연장 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일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 근로고,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있는 근로시간은 전부 다 야간 근로시간이다. 그리고 휴일 근로는 약정 휴일 또는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하면은 휴일 근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법을 보면요, 연장 근로는 통상 시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야간 근로 역시 통상 시급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 근로는 8시간 이내에는 똑같이 통상 시급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같은 경우는 통상 시급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당은 연차 미사용 수당입니다. 이 연차 미사용 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연차 미사용 수당은 그야말로 발생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수당이니까 우선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연차 휴가에는 월 단위 연차와 연 단위 연차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한 달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을 하고요. 이 월 단위 연차, 최대 11개가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는 입사 후 1년까지만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사용하지 못해서 소멸하는 그 개수만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연 단위 연차는요, 전년도 8월의 근무의 대가로 다음 연도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입사 후 만 1년을 채웠을 때부터 전년도 8월을 채웠을 시에 매년 발생을 하고요. 이 연 단위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소멸을 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하는 개수만큼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연차 미사용 수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의 계산법을 보면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연차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월 단위 연차 같은 경우는 입사 후 1년 이내의 사용기간이니까 입사 후 12달째가 연차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이 될 거고요. 연 단위 연차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니까 발생 시점으로부터 12달이 되는 그 달이 바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이고 그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네, 다들 잘 아시죠?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했을 때는 퇴직할 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계산법을 보면은 30일치 곱하기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1일치 평균임금이다 보니까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그 3개월 동안 총일수로 나눠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속연수는 재직기간을 몇 년인가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직기간의 총일수를 365로 나눠서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다섯 번째, 휴업수당입니다. 이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이 있는 사유로 휴업을 했을 때는 사업주가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뭔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용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뭔가의 사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이 끊겨가지고 공장이 못 돌아간다든지 경영 사유가 악화가 돼가지고 공장이 못 돌아간다든지 이런 사유도 전부 다 사용자의 귀책 사유 있는 사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이 휴업수당 계산법은 원칙적으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즉 평균임금의 70%가 기준이긴 한데 다만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 10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통상임금 100%로 지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것들 5가지 정도 추려봤는데요.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의 유급 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유급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겠죠.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산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넘어가고 사업주가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나열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열식으로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 보니까 법상 계산 방법도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쭉 나열식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 가장 많이 놀라시는 건데요. 식대입니다. 식대는 사업주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회사는 식대도 안 주더라. 밥도 안 주고 일을 시킨다 라고 하는데 이게 노동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웬만하면 식대 같은 거는 보장을 해주죠. 그래서 식대를 보장을 해주는 회사가 대부분이지만 식대가 지급 의무, 법상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비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법적 의무 있는 금품이 아니다. 가족수당 마찬가지고요. 상여금,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과가 엄청나게 나는 회사인데 성과급 한 푼도 안 주더라. 네,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출장 보내놓고 출장비도 안 주더라. 물론 출장으로 인해서 연장근로가 생긴다라고 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되겠죠. 하지만 출장비 그 자체는 지급 의무는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비 마찬가지고요. 자격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뭐 내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내 부친상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경조사비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월세 같은 것도 회사에서 대주는 경우가 있을 테지만 월세 역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노동법적으로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사업주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지급 의무가 없는 것들을 법적으로 왜 구분을 하고 이걸 구분한 실익이 뭐가 있느냐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급 여부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산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지급 여부에서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들은 사업주가 내가 지급을 할게,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전에, 이게 발생을 하기도 전에 사전에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미리 약정을 하는 거는 효력도 없습니다. 네. 노동법은 강행 규정이라서 그렇죠. 하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는 사업주가 지급 의무가 없고요. 대신 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같은 곳에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정이 있을 때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익 두 번째, 계산법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법적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 법적 계산법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보다 무조건 이상 보장을 해야 된다. 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장근로 수당도 뭐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니라 뭐 다른 계산 방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법상 계산 방법에 의해서 도출되는 금액보다는 같거나 많게 지급을 해야 된다. 네. 그 계산법에 있어서도 구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급 의무 없는 것들은 설령 약정을 통해서 지급한다라고 약속을 하더라도 그 계산법 역시 뭔가에 구속되진 않습니다. 그 계산법도 약정한 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급 여부 문제 그리고 계산법 이 두 가지가 실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기업과 노동조합에서 가장 많이 이것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이게 이것 관련한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단체 협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만 포함하고 자격수당은 제외한다. 이 회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상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상여금은 매월 지급을 하는데요. 상여금 계산 방법을 보니까 단체 협약에 근거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정이 있는데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라고 해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은 단체 협약에 근거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자격수당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자격수당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은 이때 상여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수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여금은 지급 여부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급은 해줘야 되지만 그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약정한 계산 방법대로 따르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신대요. 통상임금이라는 건 법적 개념이다 보니까 자격수당도 당연히 포함을 해서
상여금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 상여금은 계산 방법도 노사가 약정한 방식, 그 회사만의 통상임금 계산 방식으로 지급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얘기가 다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 있는 금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장근로가 생기면 지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법까지도 반드시 법상계산법에 의한 금액보다 반 이상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연장근로수당에서는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격수당까지 통상임금이죠.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모두 포함해가지고 통상시급을 구하고 그에 기초해서 150%로 지급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저희가 일을 할 때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부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